네, 다행히 뉴욕 증시가 상승 반전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항영의 뉴욕 연석을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굉장히 불안했던 상황이고 물론 뭐 아직까지 안심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 어제 미국 증시가 1%로 함께 돌려놨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뭐 5대 내지 6대 연속으로 하락했고요. 네. 특히 하루 전만 하더라도 연중 최악의 하루를 보낸 거 아닙니까? 주간 단위 보면 지난주 최악의 한 주, 그리고 엊그제까만 하더라도 제일 많이 떨어진 하루였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표현하든 간에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많이 떨어졌다는 거, 뭐 저평가 인식 분명히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했다. 그 이상 이하도 전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단 마음이 좀 편하더라 볼 수 있어 봅니다. 섹터별로 보더라도 유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에너지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가 1% 내외 아니면 그 이상 상승했습니다. 물론 섹터별로 보면 필수 소비재라든가 임의 소비재 더 많이 올랐고요. 그동안 낙폭이 컸던 기술주의 반등폭이 어저께 제법 컸습니다. 대부분 1에서 반도체 많게는 2, 3%까지 오른 것들이 꽤 있었지만은요. 꾸준히 올라가는 것은 역시 최근에는 소위 계속 말씀드렸던 소위 부동산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 뭐 전력 회사다, 뭐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나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되었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다른 나라와 관계에서의 어떤 무역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 있고 또 중요한 것이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분명히 새롭게 더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전쟁이라든가 무역 전쟁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섹터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내수 비중이 많은 것들이죠. 매출 전체에서 미국 내 매출이 50% 이상.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 전체 매출에서 한 40% 정도가 해외에서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60%가 미국, 40%가 해외에서 매출을 발생하는데 이런 부동산이나 유틸리티 이런 것들은 거의 온전히 물론 외국사에서 사업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은 대부분은 미국 내 사업이라는 것이 여전히 최근 들어서 주시장이 안정되게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섹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중국이 위안화에 대한 안정에 대한 것을 강력히 시사를 했죠. 7위안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뭐 그런 거가 직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어찌됐건 오늘도 지금 거래는 7위안대 위에서 주로 거래가 됐습니다. 시장이 안정되면 역설적으로 보면 금값이 제일 먼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값이 물론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금값이 최근에 많이 급등했죠. 6년 반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기억하겠지만 온스당 1.1달러 좀 넘는 뭐 이 정도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좀 올라가 있죠.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보면 금값이 오늘도 올라간 것 자체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 거의 1,500 온스당 1,500달러인데요. 이게 2달 전에 보면 제가 방송 꾸준하게 금에 대한 거를 좀 그 방향성이 떠나서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 하라 말씀드렸을 때가 올해 주로 제 기억은 1,250에서 1,300달러 수준이었는데 이게 벌써 1,500달러야. 아무리 봐도 이거 좀 많이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이게 조정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조정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장이 안정되면 이건 바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막 쪽에 1,300달러 수준까지 다시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기업은 아마 이번 실적 시즌에 거의 마지막으로 아마 관심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자세한 걸 몇 개 나왔지만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망 1.75달러가 주당 이익이 예상됐었는데 주당 1.35달러 실망스럽죠. 매출은 214억 달러 예상됐었는데 202달러 역시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매출 자체는 전년 동기 대비 30-40% 이상 늘어났는데요.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회사 측에서도 오늘 CEO가 얘기했지만 디즈니의 주가에 관심이 역시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필요했고요. 전체 매출에서 20%를 차지하고 있는 사실 20% 조금 안 되는 소위 영화 비즈니스는 어찌됐건 이번 분기에도 30% 이상의 매출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목표 주가 자체가 지금 156달러 수준이 나와 있고요. 전체적인 의견은 투자 의견, 매수 의견, 목표 주가의 계류는 10%가 넘고 회사 측에서도 여전히 디즈니 플러스 때문에 그걸 갖고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여전히 그런 쪽에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괜찮다 이런 생각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정규장에서는 2%가량 올랐는데요. 시간에서는 3%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 마감하고 실적 발표한 거죠. 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시간에서 좀 반영이 됩니다.
예, 우리는 뭐 그야말로 시장이 패닉 상태이고요. 미국 시장은 그래도 뭐 사실은 사상 최고치를 가는 가운데 이제 윗단에서 좀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월가 전문가들이나 투자은행들의 그 시각은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네. 사람도 있지만 시장이 이렇게 흘러내리면 당연히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도 조금 오늘 반등한 거에 대해서 여전히 무게감을 주긴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쪽에 좀 인용이나 코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골드만삭스와 노무라 증권에서 오늘 흥미로운 코멘트를 냈기 때문에 잠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골드만삭스인데요. 사실 이런 의견이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일부 JP모건도 이런 시각을 벌써 한 달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 타결이 자기네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끝날 줄 알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게 보니까 내년도 대통령 선거, 그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내년 11월에 있는데요. 그 선거까지는 타결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자기네가 의견을 바꿨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직격탄을 내린 것은 우리도 어저께 이제 바로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거든요. 이것이 직격탄이고 했고 이것은 결국 글로벌 커런시 워, 글로벌 통화 전쟁,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 얘기하면서 물론 이익 전망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괜찮고 내년도에 대한 주시장에 올해 대비 또 10% 올라갈 거라는 골드만삭스의 기존 의견이 유효하지만 여하튼 핵심은 무역 전쟁은 계속된다. 이것이 지금 키워드로 자기네는 생각한다 얘기하고 있고요. 노무라 증권 약간 조금 더 암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림 자체가 상당히 지금 앞으로 큰 풍랑이 오는 그런 그림을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거죠. 오늘 있었던 하락 이후의 반등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8월 말 빠르면 아니면 늦어도 9월 중에 두 번째 큰 하락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치 리먼 사태 때도 절대 한 번에 빠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당시에도 자잘한 파동 이후에 큰 하락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기다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를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적극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난주로서 깨졌다는 거죠. 결국은 그 당시에 좀 더 그런 걸 기대하던 사람이 있는데 물론 금리 내리겠지만 이건 연준이 결코 이제 시장이 우호적이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무라 의견입니다. 두 번째는 헤지 펀드들의 롱 포지션, 지금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최근에 다시 줄어들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미중 간, 이건 골드만삭스랑 똑같은데요. 미중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 계속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 일부에서 의견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이 소위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 쪽이라는 새로운 뉴 패러다임으로 가는 것에 지금 시작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 있다 얘기하면서 이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이다라고 노무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고 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비교할 수 있는 게 뭐 지난해 말에 하락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리먼 사태를 얘기하는 건 되게 세게 얘기하네요. 네, 상당히 세게 얘기하고 뭐 이거는 제가 저는 절대 동의하는 성격이 아니지만 일단 이런 의견도 있다는 것도 뭐 소개해드리는 거죠. 이 월가 아이비들의 장세 시각 봤고요. 특징주 다시 좀 이어서 체크하죠.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또 크로스로 연결 지을 만한 종목은요? 네, 최근에 이제 다우 구성 주식 중에서요. 여러분들 아실 만한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이 바로 나이키입니다. 나이키 많이 떨어졌습니까? 나이키 엄청 떨어졌습니다. 특히 나이키는 지난주 실적도 괜찮게 나왔거든요. 이제 떨어졌는데 이게 바로 이제 딱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 목요일부터 이제 줄기차게 떨어졌습니다. 물론 오늘 이제 소폭에 반등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3천억 물량에 대해서 10%의 관세 부과를 얘기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로 해외에서 물건을 만들겠죠. 하면서도 이제 이게 기술주나 그런 것이 아니라 쉽게 해서 필수 소비재 쪽이거든요. 그런 것들 이걸 또 어디서 팔겠습니까? 일반 마트나 이런 데서 팔잖아요. 그래서 보면 필수 소비재, 신발, 의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25% 관세 인상이 안 들어있던 것들이거든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주식은 지난주 대비 오히려 목표 주가 평균이 올라갔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 투자 의견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주가는 떨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워낙 나이키를 시청자분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나이키를 안 사고 쓰지 않는 분이라면 할 필요도 없지만 나이키를 20년째 쓰고 있고 지금도 나이키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여전히 나이키에 대한 주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가 의견은 당연히 지금 보면 오늘 나온 $94.40,
$40의 목표 주가 평균은 지난주보다도 오히려 $1 정도 상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 주가 괴리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16%가 괴리이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이런 비슷한 거는 필라코리아가 되겠는데요. 필라코리아가 그나마 올해 들어서 가장 살아있던 유통 관련 주식인데요. 최근에 여전히 재미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중국에 대한 중국에서의 브랜드 선호도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더불어 같이 내린 것은 트레이딩 매매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뉴욕 증시 상황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